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PC 스트라타 매니저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PC 스트라타 매니저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이번 챕터는 24. 건물을 관리할 때 건물 시큐리티 중요해요. 안전 중요하죠. 안전이 뭐 모든 거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중요해요. 환경. 막 오염되거나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 이런 환경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이 해저더스 마테리얼, 위험 물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청소하거나 아니면 뭐 잡초 죽인다고 막 제초제를 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사용할 때 관리 잘해야 되죠.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우리가 건물을 관리할 때 안전이나 시큐리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장 일단은 이 건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파이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빌딩을 관리하면은 빌딩은 반드시 빌딩 바이로우에 의해서 빌딩 바이로우 이거 우리가 트레이딩 챕터 18인가 19인가 뭐그 로컬 가버먼트 법에서 배웠죠. 빌딩 바이로우는 로컬 가버먼트가 뭐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빌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먼트나 콘도나 아니면 빌딩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불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불이 나도 금방 꺼져요. 사실 불이 나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 건 어디냐면 하우스겠죠.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빌딩은 불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어도 그러니까 불이 딱 시작하자마자 뭐야 스프링클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우리 그건 알아야 돼요. 현실이 그렇다 한들 기본적으로 이 파이어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폭발이 있을 수 있고 bomb threat은 이제 누군가가 테러한다라는 거죠. 폭탄 설치해서. 그다음에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기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물 넘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적으로 뭐 오염될 수도 있고요. 암 로버리는 뭐예요? 이거는 누가 와서 강도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반달리즘은 막 지나가던 애가 막 낙서해 가거나 낙서해 놓거나 아니면 막 유리창 깨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가장 우리 시험 목적으로 중요한 건 파이어가 가장 위험이 크다. 이게 일어나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파이어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나거나 아까처럼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폭탄 집어 던진다고 뭐 테러한다고 그러고 하면 이 플로우 플랜을 이용해 가지고 세이프티 프로그램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이건 뭐냐면 도피처 대 그 지 도망가는 그 루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이머전시 엑시트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소화기 있고 여기에 엑시트 이렇게 도망가는 데 있고 뭐 요런 거 다 써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파이어 알람 이런 거 어디에 있는지, 소화기 어디에 있는지, 뭐 파이어 호수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다 그려 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꼭 한번 돼. 여기에 이 내용이 조금 웃긴 건데 만약 빌딩 스태프가 부족하대요. 빌딩 스태프가 막 차고 넘치는 데가 어딨어요. 돈을 아껴야 되니 당연히 부족하겠죠. 빌딩 스태프가 만약에 부족하면 반드시 프로퍼티 매니저는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된대요. 원래 정해 놔야 된대요. 뭘 정해 놔야 되냐면 플로우 리더를 정해 놓으래요. 네. 1 층은 누가 맡을 건지 2 층을 누가 맡은 건지 3 층을 누가 맡은 건지 좀 정해 놓으래요. 그다음에 파이어 리퀴먼트 이런 거는 소화기죠. 소화기 작동하는 사람 이런 것도 정해 놓으래요. 그다음에 자 플로어에서 막 도망가라고 이게 막 안내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요런 사람도 좀 정해 놓으래요. 그다음에 서처를 정해 놓으래요. 아이 미친 거 아니에요. 서처를 정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사람들 다 대피했어요. 대피했는데 남아 있는 사람 없는지 가서 보는 애예요, 서처. 이거 서처 이걸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되겠어요. 이거 미친 거죠. 어쨌든 뭐 원칙적으로 하라니까 뭐 하는 건데 저한테 만약에 서처 시키면 못할 것 같은데. 예 그쵸. 불났는데 다 도망갔는데 가 가지고 사람 있는지 그걸 어쨌든 서처 같은 것도 하래요. 그다음에
비지터들은 사실은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비지터들한테 또 가이드해 줄 사람 또 정해 놓으라. 뭐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 자, 만약 건물이 커머셜 빌딩이거나 인더스트리얼입니다. 이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 불났어요. 그랬을 때 도망갈 때 우리가 우선순위는 무조건 퍼서넬,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부터 다 도망가고 그다음에 사람 도망갔으면 뭐 하냐? 우리 컴퍼니 레코드 같은 거 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비싼 거 컴퓨터나 뭐 랩탑이나 이런 거 막 비싼 거 갖고 오는 어떤 거는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먼저 도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 레코드 같은 거 챙겨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물건 같은 거 갖고 오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지덴셜 빌딩에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당연히 사람부터 다 빼내야 돼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부터 다 저기 빼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부상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상 입은 사람은 더 빨리 빼야겠죠? 그 다음에 버스 에이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앰뷸런스 오기 전에. 요 정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덴셜 빌딩은요. 이 저기 커머셜이나 인더스트리얼 빌딩이랑 비교했을 때 완벽한 차이가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커머셜 빌딩과 인더스트리얼 빌딩은 언제 사람이 제일 많냐면 낮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낮에. 위크데이에. 그 데이타임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쵸? 근데 레지덴셜 빌딩은 언제 사람이 제일 많냐? 밤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왜? 낮에는 다 일하러 나갔잖아요. 밤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밤에 새벽에 사람이 제일 많은데 아니 우리가 낮에 다 걸어 다닐 때야 불나면은 막 자기네가 막 도망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만약 새벽에 불났어요. 잠자고 있어서 불났는 사실도 모르고 귀찮다고 자는 놈도 있고 별의별 짓거리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지덴셜 관리할 때는 이 밤에 불났을 때 진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해가지고 뺄 것이냐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커머셜과 인더스트리얼과 이 레지덴셜이 이게 완전 다르다. 낮과 밤. 이게 이거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비지터는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비지터는 어떻게 교육해서 어떻게 대출 저기 그 뭐야 구출시킬 건지 이런 거 도피시킬 건지 잘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아까 빌딩 오퍼레이션 매뉴얼도 있었어야 됐잖아요. 이번에 똑같이 이머전시 프로시듀어 매뉴얼도 이거 누가 만들어야 된다? 프로퍼티 매니저가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지 다 이런 계획 이 매뉴얼에다가 써놔야 돼요. 써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뭐 파이어가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죠. 이런 거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런 매뉴얼에 있어야겠죠. 뭐 익스플로전이나 봄 트릿이나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어스케이크 지진도 밴쿠버가 그렇게 안전지역이 아니래요. 밴쿠버에서도 실제로 어스케이크가 꽤 일어난다. 위험한 거다. 그 다음에 플러드 뭐 쓰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기 뭐야 불나가지고 스프링클러 터져가지고 물 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대비를 해놔라 이거예요. 계획을. 그 다음에 빌딩 시큐리티에 대해서요. 빌딩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레지덴셜 빌딩하고 커머셜하고 쇼핑센터랑 지금 인더스트리얼 빌딩을 관리할 때 시큐리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할 때 사실 커머셜 빌딩이나 특히 쇼핑센터에는 반드시 시큐리티가 있어야 돼요. 왜? 여기는 도둑놈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레지덴셜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물에 따라서 시큐리티도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퍼스널은요. 만약 우리 건물에서 이런 시큐리티 하는 사람을 고용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두 방식이 있어요. 인하우스 시큐리티 스태프가 있고 시큐리티 컴퍼니 퍼스널이 있는데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무슨 내용으로 많이 나오냐? 만약 인하우스 시큐리티 스태프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건물이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그 아파트먼트예요. 그러면 여기 101호에 살면서 관리하는 애를 하는 거를 인하우스 스태프라고 해요. 그러면 인하우스 스태프를 하면요. 좋은 거는 뭐냐면요. 얘 어차피 살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하다 보면 우리 건물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이 인하우스 시큐리티 스태프를